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선에 올라갈 마지막 예선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은 A조에 있는 이영구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나현 선수가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예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나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는 이제 바둑 스타일 비슷한데요. 네. 나현 선수가 이제 좀 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풍상 좀 유리했던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나현 선수 이번엔 이영구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에서 각자 1시간으로 대폭 단축이 되었고요. 초읽기는 40초 3번이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이 주어집니다. 본선 32강에 배정된 시드는 총 15장이고요. 선발전에서는 16명이 선발이 되며 와일드카드는 1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예선 선발을 다 마쳤네요. 예. 예선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조에 이영구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 그리고 B조에 설현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도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A조에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현 선수가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올라왔고요. B조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아마추어 송민혁 선수의 돌풍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예, 송민혁 선수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했는데 설현준 선수에게 막혔네요. 이영구 선수와 나현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나현 선수가 5승 3패로 앞서 있고 또 비공식 대국에서도 한 판 더 승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승 3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현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 이 한국 바둑의 허리춤을 담당하는 선수들이라고 할까요? 예, 두 기사 다 이제 더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영구 선수와 나현 선수 워낙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대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기사도 이제 기풍이 엇비슷해요. 초반에 아주 난타전을 펼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두 기사 다. 중후반에 계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나현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예선 결승전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국내 선발 마지막 예선 결승전입니다. 자, 이창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 이 두 선수는 설현준 선수 기준으로 상대 전적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랭킹 12위 나현 선수, 랭킹 15위에 있는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랭킹도 비슷하고 바둑 스타일도 비슷하고 다 두 기사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선전에서 이 랭킹 10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탈락을 했는데 이 두 선수는 끝까지 예선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아주 탑 랭커 아닌 다음에는 예선에서 그 누구한테도 다 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위권 밑으로 20위권, 30위권까지 선수들은 항상 살얼음을 걷는다고 볼 수 있죠. 나현 선수의 흑번, 이영구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됩니다. 나현 선수는 실리를 약간 상대에게 내어주더라도 정말 두텁게 두는 기사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반면에 또 실리를 많이 빼앗긴 상태에서 중반에 뭔가 그 흐름을 잘못 잡아서 쫙 밀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이 나현 선수의 바둑을 중계를 하다 보면
가장 반발을 안 하는 기사 중 한 명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뭐 내가 나쁘지만 않으면 그냥 해주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 상당히 이제 흡사한 기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보통은 상대의 어떤 생각에 좀 반발을 하길 마련이긴 한데요. 그렇죠. 저도 뭐 봤을 때 보면 상대가 딱 뭔가 착점을 하면 아 대충 이걸 원하는가 싶다. 네. 그러면은 좀 뭔가 그걸 들어주고 싶지 않고 반발을 하는 그런 수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각자 조금씩 달라요. 바둑 스타일이. 네, 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진행이고요. 여기서 이제 백도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전개를 해야 되죠. 이 자리를 흑에게 뺏기면 여기 날일자로 높게, 이게 낮은 게 아니고 높기 때문에 붙이는 막까지 남아있거든요. 건너붙이며.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2칸 정도 벌려두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싶고요. 두 선수는 물론 비공식 대국이긴 했지만 이번 4월 달에 한 차례 대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나현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백이 3-3 이렇게 날짜를 받을 수 있고 이곳에 뭐 3-3 침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3-3을 침입하게 되면 흑이 이쪽을 막고요. 날짜를 달릴 때 여기 안 걸치게 되면 여기 벽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도 흑 모양, 이쪽도 흑 모양인데 양걸침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요즘 양걸침을 당하는 게 안 아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배석은 흑이 약간 좀 편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번 예선 결승전, 이번 마지막 한 판만으로 이제 본선 32강에 오르게 될 선수 7명을 선발합니다. 예, 여기서 오늘 패하게 되면 지금까지 정말 쌓아 올린 것이 물론 한 판 한 판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1차 목표가 본선 진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죠. 여기서 네. 패하는 기사들은요. 상당히 적극적인 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여기를 바짝 다가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3-3을 파는 거 일단 주도권을 흑에게 뺏길 수 있으니까 먼저 좀 싸움을 걸어가면서 좀 타이트하게 두면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나연 선수가 또 아주 공격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적당히 좀 받아줄 거라는 생각도 있을까요? 뭐 그런 의미로도 보여질 수 있죠. 나연 선수는 좀 바둑 스타일상 좀 이렇게 처음부터 난타전이 되는 것보다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을 선호할 거기 때문에 네. 상대의 그 흐름을 좀 주지 않겠다 하는 이영구 선수의 생각일 수 있겠죠. 예전에 나연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대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두 선수도 좀 기풍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예. 나중에 박영훈 선수에게 나연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떠냐, 끝내긴 어떤 점이 좀 장점이 되는지를 좀 물어봤는데 나연 선수는 오히려 후반부보다 초반이 더 까다로운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끝내기가 워낙 세서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연 선수가 초반에 잘 무너지진 않거든요. 워낙 두텁게 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좀 앞서 나가고 싶은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의미로 뭐 들릴 수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 답변이. 이영구 선수는 좀 어떤가요? 이영구 선수는 그런데
좀 나연 선수하고 다른 점이 일단 이영구 선수는 상대에게 실리를 많이 내어주는 것을 허용하진 않습니다. 예, 실리를 좀 많이 확보하는 편이죠. 네. 좀 발빠르게 두더라도. 실리를 바탕으로 한 바둑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잘 이 기풍을 가다듬기만 하면 상대 선수들이 사실 제일 까다로운 게 이거예요. 예, 실리를 상당하게 이제 좀 앞서 나가면서 실리를 바탕으로 한 바둑의 주도권. 예. 모든 걸 다 가진 기풍 아닌가요? 그래서 이영구 선수의 100번 바둑을 보면 양삼삼이었던 바둑도 몇 판 봤던 적이 있거든요. 3-3을 둔다는 뜻은 역시 실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좌하기에는 소목 그리고 붙이고 느는 수를 선택을 하면서 실리를 한껏 가져갑니다. 지금 예선 결승전을 두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 나현 선수, 이영구 선수가 가장 높은 랭킹에 속해 있습니다. 예, 아주 최상위권 10위권 안쪽에 있는 선수들은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네. 꽤 있기 때문에 10위권 바깥쪽에 있는 그 선수들이 예선 참가자 중에서는 가장 뭐 랭킹이 높다고 네. 봐야 되겠죠. 뭐 중간에 랭킹 8위였던 박영훈 선수, 랭킹 10위 안성준 선수, 11위 최철원 선수 등 전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뭐 예선이라는 게 한 판 지면 바로 탈락하기 때문에 네. 예선이 만약에 리그전이면 상위권 선수들이 뭐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네. 자, 백의 우하귀 다가옴에 흑은 손을 빼서 좌상귀로 양걸침을 했습니다. 양걸치니까 보통 이 두터운 쪽에 뭐 예전에 뭐 바둑 이론하고 비슷한데요. 이쪽에서 두면 양쪽을 다 흑이 좀 이렇게 차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흑돌이 많은 쪽을 양걸친 쪽에서 상대돌이 많은 쪽을 보통 붙이는 것이 뭐 가장 보편적인 바둑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도 흑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만히 호구 자세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붙이는 것, 3-3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입구자로 두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뭐 많이 있죠. 붙이는 수 1번, 2번. 아, 여기서부터 1번으로 할까요? 1번, 2번, 쪼로록, 3번. 네. 여기 입구자 4번. 네. 때에 따라서는 간혹 여기 밀어가는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5번까지. 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미는 거는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늘면 3-3을 침입하겠다는 거고 뭐 이렇게 두는 건 그래도 머리를 두들기면 일단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돌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여기를 끊어가면 밑으로 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위로 잡아야 되는데 위에서 단수 맞고 여기 약점까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흑도 붙이는 것보단 그냥 가만히 느는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좌변 모양은 얼핏 보기에는 좋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백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오히려 편한 모양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이 확실한 반면 뭐 두텁게 집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런 것을 끊으면 항상 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칠 수 없단 말이에요. 위로 이렇게 잡게 되면 위에서 단수와 이쪽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백도 할만하죠. 그리고 백은 처음에 이쪽 방면에 둔 상태에서 흑이 손을 빼고 양걸친 거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선수만 뽑을 수 있으면 이 흑도를 또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화점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나릴자를 달린다든지 하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흑도 여기서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초반 전개는 빨랐으나 역시 돌이 붙고 났을 때는 생각할 게 더 많아지죠. 예, 나연 선수 역시 뭐 무난한 수 이렇게 입구자도요. 이 입구자가 이게 뭐 나를자도 아니고 입구자를 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입구자가 갖는 의미가 나를자를 가게 되면 백이 여기를 붙여서 그럼 이 돌이 요 돌과 나를자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붙이기가 애매하죠. 바로 젖혀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구자는 귀 쪽도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여기 약점도 과연 백이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거냐 이렇게 뭔가 좀 반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한 수라고 봐야죠. 이영구 선수의 아내 오정아 선수도 프로 기사인데 오정아 선수의 대국도 예선전 중계해드린 바 있죠. 오정아 선수에게 승리했던 이원도 선수는 지금 예선 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예, 이영구 선수 여기서 사실 좀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런 바둑에서 과연 여기를 끊는 타이밍 그리고 흑이 이쪽을 왔기 때문에 여기를 막기보다는 흑이 벌리지 않은 쪽을 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디쯤이 될 것인가? 뭐 이 정도 둔 바둑도 요 근래 한 번쯤 봤던 것 같고요. 네. 입구자에 대해서 귀로 받아주는 건 좀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뭐 때에 따라서는 받아줄 수도 있는데 여기를 붙일 때 또 이거 끊는 타이밍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이영구 선수 스타일상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주고 붙이면 그때 여길 끊으면 끊는 수의 의미는 이제 흑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둬서 흑이 넘는 수단이 안 되죠. 차단을 해서 뭐 이걸 잡아봤자 이 두 점이 잡히면 예,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백의 선택으로 좀 중앙전이 될지 아니면 좀 타협으로 갈지 이게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바둑 한 판의 그 큰 흐름을 뭐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서 낮게 가는 건 흑이 중앙으로 날일자로 이 백돌과 이 백돌을 갈라 나오면 네. 이건 백도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오히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약간 멀찍이 두는 것이 가까이 가서 돌이 완전히 갈려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날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 아니면 아예 사선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예, 뭐 사선 쪽을 둔다면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곳으로 가면 흑이 이곳을 갈라 나올 때 백이 여기가 선수라고 할지라도 나와 끊는 자세가 잘 안 나와요. 나와 끊으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끊을 때 이 단수를 맞는 이 형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날일자로 갈 때 갈라 나오면 오히려 끊지를 못하게 된다면 더 가깝게 갈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변을 둔다면 이쪽과 이 정도의 아니면 뭐 높게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또 너무 멀리서 두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어렵죠. 네. 어려운 장면이에요. 어려운 장면에서는 평소에 이제 연구가 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실전에서. 실전에 또 막상 바둑판 앞에 앉아서 상대를 마주하고서 생각을 하는 것과 그냥 평소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연구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이영구 선수 이 모양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가 돼 있을지. 좌상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어렵겠습니다. 오, 4선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 수가 저번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전에서 한번 나왔어요. 최정 선수와 왕천식 선수의 대국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요. 예, 흑이 입구자로 두고 또 백이 바로 붙였었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바둑을 이제 해설했고 거기서 나온 모양 맞네요.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결국 전투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본선에 올라갈 마지막 한 판의 대국입니다. 예선 결승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결승전입니다. 한켠에는 B조에 있는 이창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는
이 최철한 선수에게 승리했던 온소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예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B조에서는 최철한 선수가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예선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 강적이 예선에 분명히 있어요. 랭킹 높은 상위자가. 그런데 그럼 이번 예선 통과는 만만치 않겠구나. 대진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약한 선수에게 졌다. 그러면은 또 이제 고지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기게 되면.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좌변에서 어쩌다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요? 지금은 이 좌변의 형태 자체는 이곳에 늘면서 흙이 이제 넉점을 살릴 수는 없어요. 넉점을 네. 살려면 일단 잡아야 되는데 그럼 단수 치고 뭐 이렇게 한 칸만 뛰더라도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인공지능의 그래프를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이 그래프의 의미는 흙이 이제 뭔가 이거를 버림돌로 해서 이쪽의 백돌을 여기 이 돌과 이 돌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좀 뭔가 여기를 압박하면서 모양을 좀 정리한다. 뭐 그런 뜻인데요. 여기선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막아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막게 되면 백도 이제 손을 뺀단 말이에요. 손을 빼면 여기가 나중에 단수 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흙이 후수는 잡았지만 나중에 이런 입구자의 선수 듣는 것과 그럼 백도 이제 느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단수 선수 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렇게 두면 입구자나 느는 게 선수인데 네. 이거는 여기만 선수지만 나중에 위쪽으로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때린다고 볼게요. 그러면 흙이 이쪽으로도 선수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데를 붙여서 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귀 쪽을 뭔가 수를 낸다면 여기 들여다보는 네. 거나 이쪽 들여다보는 거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수로 둬도 뭐 나름 좀 두터운 의미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백도 여기 집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집이 한 30집 정도 나는데 흙은 양쪽의 귀와 여기 초반에 백돌이 있는 곳에 귀를 도려냈고 이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둬도 바둑은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네. 뭐 생각이 됩니다. 잡혔다고 아주 큰일 날 정도는 아니군요. 그렇죠. 언뜻 보면은 이거 뭐 초반 이런 돌이 잡혀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현준 선수가 좀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둘만한 수법이 별다른 수 없어 보이는데요. 막는 수 말고 여기서 다른 수를 구상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백돌이 하나 놓여 있다고 보고 여기서 흙이 두 수를 둔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데 뭐 연타를 하는 거 말고 정상적인 두 수를 본다면 여기 끊는 거 방어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여길 차단하든지 이쪽을 씌워가는 이런 건데 막상 백이 여기 하나 넘어두게 되면 좀 싱거운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흙은 여기서 뭐 막고 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생각을 좀 합니다. 설현준 선수가. 그렇게요. 그렇게 두는 거는 글쎄요. 여기를 나가면 이때 맞겠다는 이때 뜻이죠. 막는 거는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는 약간 애매하네요. 잡는 게 날지 늘어서 이쪽을 잡는 게 날지. 여기 단수는 선수지만 여기가 한 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쪽 단수를 선수하려면 이쪽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궁금하네요. 여기서 백이 늘어갈지 꽉 잡을지. 이렇게 잡으면
이제 이쪽은 예, 좀 난데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당할 수도 있어서 아,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느 게 나을까요? 느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늘게 되면 이곳을 하나 둬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당한다면 이 돌은 여기 있는 것보다 낫죠, 오히려. 그러면 네. 이거 하나가 절대로 듣는다는 건데 이렇게 빵 때리게 되면 여기 두터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느는 게 정수일 것 같은데요. 아, 이때도 잡아요. 아, 지금도 잡는다는 건 아. 역시 이쪽을 당하는 게 싫다.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 이렇게 단수 치고 있게 되고 흙도 여기 하나 뭐 호구로 지켜둬야 되겠죠. 그리고 백은 이렇게 붙여 나오는 형태가 될 텐데 뭐 나중에 다시 먹여치면 잡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당하는 게 남겨져 있는 그런 형태보단 낫다 그건데요. 네. 집 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래도. 처음에 좌상귀에 소목에서 두 칸 굳힘이 있었던 자리로 보여지는데 이 두 칸 굳힘이 그래도 완벽한 집이 됐습니다. 예, 뭐 넉점을 잡으면서 엄청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원래는 이 두 칸 굳힘이 좀 약간 두텁더라도 뭔가 붙이던가 활용을 하는 게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냥 다가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터워서요. 뭐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별로 없죠. 여기서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넘고 단수까지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어디 두는 걸 생각하는 걸까요? 예, 뭐 여기 호구 쳐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뭐 붙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곳을 젖혀가는 게 맞는지 이 돌과 이 돌을 가르는 이 자리를 두면서 백돌을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바둑이 맞는지 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정말 극도로 실리를 밝히는 기사 중 한 명인데 역시 좌상귀가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좀 만족을 했을 것 같고요. 설현준 선수는 또 반대로 돌이 붙어야 좀 힘을 내는 기사인데 이 정도로 좀 엮어놨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흑의 입장에선 백이 실리를 좀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네. 뭐 기분이 아주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설현준 선수 글쎄요, 속마음은 어떨까요? 예,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백집을 보면요. 4개를 때렸죠. 네. 그러면 4집에다가 여기 3집, 7, 8, 9, 10, 24집. 요 선까지 24집이고요. 지금 워낙 두텁기 때문에 요 선을 한 반 정도. 그러면 여기 4개, 4집 말고 2집 정도. 그러면은 지금 넷, 셋. 26집이 되죠. 네. 예, 2집만 26에 요 2점을 먹여쳐서 잡는 것을 감안하면 한 3, 4집 정도에서 대략 30집 가까이 이제 집이 확보됐고요. 흙은 뭐 여기 돌 2개, 귀에 돌 2개, 여기 이제 집이 뭐 대략 한 8집, 9집 정도. 집은 확실히 백이 많습니다만 흙이 이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면 백도 여기서 뭐 이런 데를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나 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른 행마가 있을까요? 뭐 여기 두면 사실 이 자리가 보이니까 아예 이쪽을 둬서 어차피 흙이 붙여 나올 텐데 돌이 붙어서 내가 한 수를 더 두는 게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느낌은 그냥 붙이는 게 일감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붙여서 행마를 합니다. 뭐 흙도 나를 짜가는 건 뭐 뻔하죠.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붙이면 젖혀라 해서 이렇게 두는 건
백이 다르게 행마 안 하고 가만히 늘기만 하더라도 요거 한 수로 인해서 공수가 바뀐 느낌도 있어요. 뭐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잘 모르죠. 네. 예, 그것보다는 흙이 뭐 여기는 둬야 될 것 같고요. 백도 여기서 행마가 뭐 여기 그냥 늘던가 찝어놓고 한 칸 뛰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찝으면 흙도 단수 치는 건 뭐 별로 득이 없고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치고 느는 건 끊는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가더라도 더 이상 강하게 행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선 찝을 때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백도 행마가 일견 한 칸 뛰는 게 행마인데 흙도 따라 뛰면 끼우는 약점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떤 행마가 날까요? 찝고 한 칸 뛰는 건지, 찝고 입구자를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늘던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창석 선수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좌상기 백집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흙은 이 좌하기에 있는 백도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행마는 없나요? 갑자기 이 수가 생각이 나죠. 이곳을 젖히는 수의 의미는 끊어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단수 치고 이곳을 돌파하는 형태가 되면 백은 이돌이 이상한 곳에 있고 흙은 이돌이 이상한 곳에 있는데 이돌은 그래도 이돌보다는 좀 더 뭐 밀어갈 때나 그리고 흙이 미리 행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끊는 형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뒤로 받는 것은 이제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여기를 이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뭐 느는 행마도 가능하고요. 예, 그냥 씹었네요. 찝었네요. 흙은 뭐 있는 수밖에 없죠. 예. 이곳을 잊게 되는데 나중에 이 형태는 백이 이렇게 젖히고요. 유사시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법이 좀 남아 있어요. 이곳을 끊게 되면 흙이 이곳을 단수 칠 때 뭐 이쪽을 받지 않고 그냥 이걸 버리고 이쪽을 잡는 이런 변신할 수 있네요. 형태의 수단이 남아 있죠. 그게 이제 흙이 좀 안 좋은 점이에요. 아, 찝고 한 칸 뛰는 건 이곳을 뛰는 걸 당하면 끼우는 게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견실하고 문득 보면은 좀 속수행마의 네. 느낌도 있죠. 뭐 오목 두는 것도 아니고, 예. 속수의 행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 현실적인 수를 선택했네요. 이건 뭐 흙이 안 밀어갈 수 없고요. 백은 뛸 거고요. 그러면 흙도 이 호구 자리는 늘어야 될 텐데요. 여기서가 이제 백이 문제인데 이쯤에서 여기를 보류한 채 이걸 두고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형태가 이걸 흙이 빵 때릴 때는 요 돌 교환이 오히려 백이 득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아서 그럼 때리면 뭐 여기를 때리던지 여기를 호구 치던지 오히려 때리는 게 날 수가 있죠. 여기 요건 당하지만 여기 돌이 안 듣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 둘 때 좀 득이라 뭐 이런 행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한 칸으로 중앙으로 역시 나옵니다.
뭐 흙도 뭐 호구 자리 안 낼 수 없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예요. 여기를 호구를 맞게 되면 백이 힘이 너무 생기고 흙은 밀리기 때문에 돌이 힘이 뭐 늘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 나와 끊는 수가 당연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키긴 해야 되는데 지금 지키기보다는 이곳을 젖히고 끊는 타이밍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중앙 쪽에 누가 먼저 오느냐도 중요하겠는데요. 좌상귀 백돌과 중앙에 있는 흑돌의 세력이 딱 이곳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곳은 변을 차지한 다음의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도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곳을 둘 때 여기가 언뜻 보면 대세의 급소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 백이 이런 곳에서 둘 때 이 두터운 곳에 너무 가깝게 가 있는 네.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면은 언뜻 보면 모양과 모양이 맞닿아 있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좀 너무 두텁기, 극단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조금 요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젖혀가나요? 자, 흙 모양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젖히는 수를 결행합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끊을 때요. 흙이 여기를 잡아주면 이거 콕 끼워서 이거 기분 나쁘죠. 그리고 반발하는 것은 이것을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이렇게 치받게 되면 여기를 찝을 수는 있지만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여기가 갈라지게 되면 백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면서 여기가 좀 흙도 허전하거든요. 네. 저쳐만 놓고 한 칸을 뛰는데 지금 이제 흙이 찝는 수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고 끊어야 되는데 아주 딱 걸리죠. 단수 치고 여기를 이렇게 젖히게 되면 여기 이으면 다 잡히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쓱 이으면 그러면 흙이 끊어도 돌리면서 백돌이 수가 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는 여기 끊는 것은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 지금 이곳에 한 칸 뛰는 행마를 요 젖히는 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요 찝는 수를 차단해 놨다. 그렇군요.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뭐 이 끊는 수를 노릴 수도 있어요. 흙도 여기를 잡는 자리가 잡게 되면 이제는 이 찝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백도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요걸로 먼저 끊어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바둑이 괜찮다고 보고 그런 건지 그냥 무난하게 둡니다. 네. 뭐 여기를 끊어 잡히더라도 여기 하나 막아 놓으면 자세가 깔끔하다 뭐 그런 뜻이죠. 흙도 이 백도를 공격하기에는 어렵겠어요. 예, 백은 탄력이 많아요. 네. 지금 더 이상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 여차하다가 손을 백이 빼서 상변을 차지하는 날에는 여기 뭐 이 두터움을 뭐 이런 벌리는 정도로 해도 여기 큰 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곳에서 아까 붙이면 여길 둔다 그랬죠. 네. 그럼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냥 벌리게 되면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 다른 뭐 귀를 간다거나 다른 식으로 둘 수 있는데 요 돌이 교환이 돼 있다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이제 젖히고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집이 많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런 것을 지금 큰 자리를 여러 군데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붙여서 협공을 갈 때 뭔가 두는 미끼를 좀 그런 주는 거군요. 수법도 뭐 생각할 수 있죠. 자, 서른준 선수 초반은 조금 뜻대로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좌상귀에 실리를 주고 얻은 이 중앙 세력들로 하변에 있는 백돌들을 잘 공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의 형태 자체도 이런 곳을 밀리게 되면 다음에 뭐 이런 데까지 당한다고 하면은 흙 모양이 뭐 오히려 곤마 형태가 뜰 네. 수도 있기 때문에 흙이 그런 의미에서도 이 흙돌이 안형이 두텁긴 하지만 확실치가 않아서 이 하변 백돌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결승전 2부 시작합니다. 이영구 선수와 나현 선수의 초반 진행이 아주 더뎠었는데요. 갑자기 싸움이 좀 일어났습니다. 아까 백이 눈목자를 간 상황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예, 이곳을 두니까 날일자를 뒀고요. 그러니까 이 귀를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칸 띄어서 여기를 예방해 놓고 나와 끊었죠. 네. 그러니까 이곳을 끊어서 늘고 젖히고 막은 이 장면이고요. 일단 흙은 여기 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백도 여기 붙이면 당장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백은 여차하면 이 귀돌은 살아 있어요. 여기와 맛보기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석점은 원래 흑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그냥 활용을 하는 정도로 좀 둘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이죠. 흑도 지금 이 석점 뭐 잡는다고 해서 이 바둑이 뭐 엄청 유리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있겠죠. 있겠죠? 뭐 있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있지를 않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둔수는요, 백이 여기는 둬야 되고, 그러면 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백이 이 석점을 버릴지언정 이걸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를 둬서 유석이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굳이 교환 안 해놔도 백이 여기 잡아먹을 리는 없고 잡아먹는 게 후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고 이거를 교환해 놓으면 이쪽이 약간 좀 찜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만 생략을 한 채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죠. 자, 백돌이 그 돌을 단수치고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네. 뭐 이거 석점을 잡히게 되는 것은 뭐 이 돌이 완전히 패석이 되기 때문에 아, 넉점을 버리고 이도를 살리는 건데요. 이 석점을 버려서 여기 병까지 다 집을 내어주느니 이곳을 이 석점을 살리고 이 넉점을 버려서 이 귀의 사활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둬서 이 석점이 오히려 약해지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 넉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흑이 이제는 백에게 이런 데를 한 대 얻어맞게 되면은 바둑이 좀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데 두 칸 정도 뛰어나서 이쪽을 두는 것과 다음에 이 백돌도 사실 안형이 없기 때문에 이 백돌을 쫓는 것과 맛보기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 뭐 이 수 말고 다른 수를 생각한다면 여기를 둬서요. 뛸 때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수단도 있기는 있어요. 뭐 지금은 대략 나연 선수가 이곳 두는 것과 여기 두는 것과 이 두 가지 정도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흑이 넉점을 또 잡고 나니까 상변 백두점도 좀 외로워 보이네요. 그렇죠. 예. 나연 선수의 시간을 보니 좌상기 전투에서 생각을 정말 오래 했나 예, 봅니다. 나연 선수는 지금 네. 44분을 썼고요. 이영구 선수는 14분을 썼어요. 예, 뭐 대략 3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한 시간이. 예, 하변을 선택했죠. 뭐 그 수가 이제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였고 여기서는 이제 백도 여기를 하나 지켜놓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를 뭐 이 자리나 이런 데를 압박을 해서 여기 간격을 엿보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감은 여긴데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여기 둬서 딱 괜찮긴 알맞죠. 합니다만 예, 일단 중앙 쪽을 뛰어나왔고요. 또 여기서 여기를 붙일 수가 있을지 뭐 붙이는 게 일감으로 보여집니다만 백이 뭐 여차하면 반발하는 수도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좀 건드려 가야 될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장면에서는 또 한번 생각을 좀 해야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그냥 일감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둬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형세를 또 봐야 돼요. 사실 이런 자리도 눈목자 정도 둬서 이 두 점을 압박하는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고 또 이쪽을 어딘가 협공을 해서 이 돌과 이 돌을 멀리서나마 좀 엮어가는 그런 흐름이 바둑도 구상해 볼 수 있고
뭐 하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곳에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연 선수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네. 말이에요. 어깨 짚기. 나연 선수는 이 바둑 한 판을 좀 넓게 보는 건데요. 네. 어깨를 짚으면서 여기를 직접적으로 뭐 붙이는 행마보다는 어깨를 짚어서 이 돌과 이 돌이 여기에 뭐 안 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론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 돌이 오면서 이 돌과 연결이 되고 여기를 이렇게 둥그렇게 뭔가 연결을 하면서 이 바둑 계속해서 두텁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뜻이죠. 백도 여기서는 이 밑보다는 이 위쪽을 뭐 튀어나오는 뭐 또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쪽을 나와서 이 돌과 아주 멀리는 이 돌까지도 이 백돌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두터움을 좀 흙의 두터움을 견제를 해줘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뭐 바둑이 엷어지는 것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막히면 안 되는군요. 예, 좀 흙이 두터워지는 것을 이제는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또 두터워지면 이 넉점을 잡은 잔뜩 웅크린 이 두터움이 또 전판에 걸쳐서 그 두터움이 위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흙돌도 좀 어느 정도 갈라놔야 두터움을 좀 견제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쪽을 밀어 올리다 보면 우하기 흙도 좀 엿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요, 흙이 이런데 어깨 짚는 이 수법의 의미는 백이 뭔가 이런 식으로 어딘가 돌이 나올 때 그때 붙이게 되면 원래 여기 늘어야 되는데 네. 이 중복이 되는 이 형태가 좀 괜찮다. 그런 의미로 여기 어깨 짚는 수가 요 소목에서 날짜로 걸쳐놓고 두 칸을 벌렸을 때 요 어깨 짚는 수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백이 나가자니 나중에 붙일 때 중복이 될 수 있고 안 나가자니 위쪽에서 두들겨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의도가 워낙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거슬러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구 선수는 뭐 또 중반에 어떤 식으로 이 바둑을 이끌어 나갈지 좀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거든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죠. 뭐 이런 곳에서 몇 수 더 두어지게 되면 이제 바둑의 골격이 완전히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바둑이 나쁘다고 본다면은 그 다음부터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뭐 큰 모양은 아닙니다만 집을 좀 세볼까요? 뭐 여기는 대략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제 선수가 되니까 뭐 이건 집에 따라서 좀 요 돌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선수하는 게 좋지만 또 집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제가 세워 보겠습니다. 100집은 6집이고요. 여기 집은 한 3, 4집. 여기 집은 뭐 일단 6집 정도. 그러면 20집, 26. 흙은 여기 뭐 집을 한 15집. 그리고 귀에 돌 하나는 뭐 한 6, 7집 된다고 보죠. 그러면은 한 7집 보면 뭐 현재 하변과 이 집이 26이고 여기 15에 뭐 21집. 네. 그리고 이런 돌들은 좀 평가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곤마가 될 수도 예. 있고요. 흙은 뭐 흙이 뭐 전체적으로 두텁기는 합니다만 여기 이 넉점을 잡아서 근데 뭐 아직은 뭐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 상으로 볼 때도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니에요. 근데 네. 나연 선수는 어찌됐건 두터움을 아주 선호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음. 뭐 심리적으로는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시간은 좀 없지만. 자, 역시 위로 밀어갔습니다. 이때 느는 것이 있고 또 한 칸 뛰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행마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한 칸 뛰는 행마가 보통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백도 안 두자니 여기 호구 기분 나쁘고 그래도 손 뺍니까? 예, 반대로 흙이 이 자리를 두는 자리는 또 워낙 이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면 날일자 두게 되면 두 칸 벌리는 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백도 바짝 걸치자니 흙이 받아줘도 결국은 침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둘 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네. 주위에 바둑판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수에 뭐 어정쩡하게 걸치는 의미도 있지만 2립 3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벌려두면서 또 흙이 두면 이제는 이쪽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또 큰 자리를 또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흙도 여기서는 뭐 이곳을 지금은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완전치가 않아서 흙이 둔다면 지금 받는 데만 본다면 이쪽으로 두는 것보단 차라리 이쪽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사실 이런 형태에서 뭐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 둬서 벌리는 뭐 이런 수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둬도 보통은 이쪽을 두는데 지금은 이쪽을 두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침투가 있어서 네. 그런 건데요. 그냥 날짜로 무난하게 받아주나요? 봤습니다. 나연 선수 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큰 자리가 여기도 큰 자리. 뭐 무난하게 두 칸 벌리는 것도 큰 자리. 두 칸 벌리는 것보다는 이곳을 둬서 먼저 여기 응수를 엿본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 날일자는 글쎄요. 사실 이런 데를 협공을 먼저 가서 사실은 지금 양걸 치는 건 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멀리서나마 이 두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싸울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백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여기도 안정이 됐죠. 이 귀는 좀 살아있고 요돌 여기 중앙으로 한 칸 띄어나온 수는 여기가 돌 모양이 이런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돌은 엷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백이 이제는 요돌만 좀 신경 쓰면 백도 전체적으로는 엷은 돌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실리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곳을 날일자를 한번 가서 여기 좀 어떻게 두는지를 엿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냥 거기를 붙였습니다. 자, 붙이는 것도 이 날일자 흑돌에 대한 약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을 다가왔을 때 보통은 손을 빼면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그러면 흙이 이제 이곳을 두는 건 이쪽을 젖혀서 끊는 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건 흙이 곤란하고요. 네. 그러면 이곳을 두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고
원래는 예전 정석에서는 흙이 벌려야 되는데 백이 미리 다가와져 있기 때문에 예, 흙이 여기서 예전에 이렇게 두는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둬서 부분적으로는 대학수지만 여기를 쭉 빠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백도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이렇게 잡는 것은 이렇게 귀삼수로 잡을 수는 있지만 단수와 조여 붙이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몇 집 벌려다가 더 두터워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둘 땐 보통 이렇게 두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모양을 정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형태에선. 이 모양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청호 구단과 무슨 결승전에서 뒀던 형태거든요. 벌써 20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두는 수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죠. 어찌되었든 백의 이 붙임수는 귀를 차지하겠다는 뜻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 다가온 수를 이용해서 귀 쪽을 내 진영으로 만들겠다. 내 집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요. 흙도 진짜 여기선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여기를 제압하게 되면 여기 간격도 상당히 흙이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돌이 어찌됐건 곰마기 때문에 이 우변의 모양을 키우기에도 좀 수월하죠. 이것을 둘 때 여기를 두는 건 여기를 빠져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도 만족스러워요. 이게 악수지만 여기 귀를 쭉 빠지면서 이 교환이 더 악수가 될 수가 네. 있거든요. 나연 선수 시간 사용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초반에 이제 접전이 한 번 있었고 이젠 크게 어려운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의 시선으로 보면요. 뭐 초읽기 40초로도 충분히 이 바둑을 마무리해 갈 수 있다. 그런 네. 뜻이죠. 특히 지금은 바둑이 좀 두텁지 않습니까? 그냥 늘었습니다. 늘어두네요. 이때 한번 젖히는 걸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좌상귀에서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제 중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국내 선발전, 예선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영구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흙이 백에게 이 시움을 당하게 되면 뭐 공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입구자로 뒀고요. 다음에 뭐 씌어가거나 협공 가는 것을 노릴 수 있고 백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은 이런 데를 붙이는 행마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뭐 붙이고 나서 두터워진 다음에 백이 이곳까지 어떻게 뭐 운 좋게 손이 오면 뭐 금상첨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 붙이는 행마가 또 요즘 많이 각광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붙여서 젖히면 늘더라도 여기 간격이 괜찮죠? 좀 속도를 내는 붙임인데요. 예. 뭐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은 뭐 예전에는 보통 바둑을 이렇게 뒀습니다만 지금 이런 수는 약간 좀 어정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흙돌이 놓여져 있는데 뒤늦게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따라가는 것도 뭐 바둑의 이치상은 뭐 썩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발빠르게 이곳을 붙이는 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백은 우화귀의 실리를 차지했고요. 흑은 입구자로 나오면서 중앙 쪽에 돌을 배치합니다. 백도 곳곳에
안정을 많이 취해놨어요. 집도 좀 벌면서 여기도 집이 좀 착실하고 여기도 좀 집이 착실하고 이건 큰 집은 아니죠. 뭐 하지만 그래도 일단 돌이 다 안정돼 있고 네. 지금은 발 빠르게 오히려 두고 싶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두 칸을 벌려두고요. 예, 지금 이곳을 이은수는 백이 이제 여기를 두라는 걸 강요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두면 뭐 여기는 더 이상 둘 필요는 없어요. 백이 뭐 여기를 잡아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흑도 여기를 둬서 이젠 여기가 선수라 나 다음에 침투할 거야. 이렇게 뭐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하듯이 네. 이렇게 두겠죠. 아, 여기 두 칸 벌린 수는 글쎄요. 조금 밋밋할까요? 예, 좀 더 이런 장면에선 다음에 흙이 이런 데 두는 자리가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리를 순순히 허용하는 수법보다는 뭔가 허용할 때 허용하더라도 좀 더 타이트하게 둬서 그러면 큰 자리는 허용하지만 좀 더 이득을 보는 행마를 하는 것이 도의 흐름상 좀 더 바람직한 수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남은 가장 큰 자리, 우상귀는 흙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백도 좌상귀 살리는 곳 단 한 수가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아. 왜냐하면 이거 나 선수 당하기 싫다 뭐 그런 뜻인데요. 아, 이거 안 되네요. 어차피 이렇게 두고 치중 가면 네. 잡혔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두는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두면 둬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둬야 되는데 뭐 다른 손을 빼는 건 좀 심한가요? 손을 빼고 이거 다 버리는 거요? 네, 한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둬서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둬도 잡혔어요. 여기 두면은 그냥 이렇게만 뭐 붙여도 잡혔죠. 어떻게 네. 둬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것도 단수 치고 치중 가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잡힌다면 좀 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건 뭐 계산도 해봐야 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길 두고 잡을 때 뭐 이런 데까지 둬서. 두 번 드니까요. 예, 그런데 이 돌이 이렇게 잡히는 거는 약간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영구 선수 살짝 상대를 한번 봤어요. 네. 이 나연 선수는 보면 좀 늘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하품도 자주 좀 하는 모습이 보이고 눈도 좀 자주 깜빡거리고 이렇게 좀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바둑은 또 이렇게도 잘 둡니다. 근데 보통 시합에 임할 때 좀 그런 기사들이 있죠. 뭐 대국 스케줄이 많다거나 그러면 피곤할 수 있고 평소에 운동을 좀 안 하면 대국 중에 좀 피곤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후배 기사들에게 좀 얘기하는 것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서 운동을 또 하면 육체가 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밤에 잠도 좀 잘 잘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바둑이
바둑을 둔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쓰는 건데 머리로 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머리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도 피가 잘 돌아야 예, 좀 생각도 좀 생각할 때 머리도 많이 안 아프고 그럴 것 같은데 맑은 그러려면은 상태에서 둘 수 예, 있죠. 평소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좀 운동을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좀 최명래 해설위원은 한창 두실 때 어떤 운동 많이 하셨나요? 저는 뭐 좀 인위적으로 온갖 운동을 다 해봤습니다. 예, 운동을 무지하게 많이 했었고요. 뭐 예전에 좀 한 10년 좀 넘었을 때 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기도 했었는데 한국견이 왕십리에 있어서 왕십리 근처에서 한 3년 살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내가 이대로 그래도 시합에 좀 더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아침에 새벽 뭐 한 6시 반쯤 나가서 왕복 한 10몇 킬로씩 저기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6개월, 1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좀 강화되는 느낌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운동을 좀 하면서 힘들 때 또 나름 느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후배 기사들도 뭐 바둑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이제 기사 생활을 오래 하는 데 있어서도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체력이 좀 부족하면 집중력도 금방 떨어지게 되고요. 뭐 바둑에서 바둑 한 판 둔다고 체력이 고갈되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앉아있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앉아는 있대 집중력이 떨어지면 좀 피곤해지고 피곤하면 내가 수읽기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 먼저 나가요. 네. 예. 체력이 좋은 기사들은 수익기가 뭔가 생각이 확실히 정해지기 전에 손이 안 나가는데 체력이 약한 기사들은 보면 그 확실치도 않은데 손이 먼저 나가요. 그게 이제 체력이 약한 거죠. 집중력이 약한 거고. 예, 이영국 선수도 지금 이걸 버릴까 말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사활은 어떻게 될까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크긴 클 텐데요. 뭐 이렇게 두면 혹시 이게 좀 남아있다 그런 뜻일까요? 이렇게 둬서 끊어 잡더라도 여길 늘면 이게 완벽하게 이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둘지를 놓고 고민하는 걸까요?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젖혀서 안 되죠. 그러면 고민할 이유는 이곳을 지금 받아줄지 아니면 여기를 둘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그곳을 선택했는데 네. 근데 흙도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면은 백도 괜찮죠. 여기 뭐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렇게 잡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잡을 때 이영구 선수 얼굴 표정이 아예 안 바뀌면 뭐 이렇게 잡혀도 괜찮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고 이렇게 둘 때 얼굴 색이 살짝이라도 바뀐다면 이수를 깜빡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볼까요? 나연 선수는 분명히 여기에 호구 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처음부터 그 자리를 선수로 만들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예. 자, 우상기 쪽으로 눈목자로 향했다면 흑이 좌상기를 잡았을 때 바로 또 3-3 자리를 연속으로 둘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곳을 이렇게 뒀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뭐 여기 계속해서 두어 가겠죠? 예, 여기 이영구 선수 뭔가 나연 선수가 손이 나가려 그러니까 그쪽을 여기를 두려 그러니까 끄떡끄떡 거리는 것이 난 보고는 있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 뭐 착각 아니야. 예, 3-3 이렇게 말하는 들어가고요. 걸까요?
여기서 흙은 글쎄요, 뭐 이런 단순한 수법도 있어요. 이렇게 둬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바둑 초심자처럼 두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모양이 결정됐으니까 좀 두텁게 해놓고 이제는 뭐 이쪽에서 눌러가는 이런 것이 뭐 여기 나중에 좀 노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너무 단순할까요? 막상 거기를요. 지금 거기를 두면 이제 백도 여기를 둘 텐데 지금 여기 막는 게 그렇게 좋은 자리입니까? 그럼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둬서 그냥 안정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예 실리로 가겠다는 이수와 뜻일까요?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거든요. 받아주면 이제 뭐 좀 중앙 쪽을 두텁게 해서 네. 여기 좀 집을 잡아서 좀 집의 균형은 흙이 이제 맞춰놨으니까 집으로 꿀릴 게 없으니까 이제 좀 두텁게 두는 수법이 어땠을까 싶은데 막는 수보다 이 입구자가 어땠을까요? 자, 입구자 안 지키면 또 활용당하는 맛이 많습니다. 또 여기서 손을 뗀다면 백이 먼저 공격을 좀 세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두겠죠? 네. 지금은 이곳을 막았다는 것은 이 날일자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둔 건 지금 여기를 막고 이렇게 두 칸 뜬 건 저는 찬성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수법인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를 누르고 나서 중앙 쪽을 둔다던가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뭐 안형을 일단 확보하고 두겠다는 건데 그럼 계속해서 날짜로 가던가 해야지 이걸 두고 두 칸을 뛰는 건 왔다 갔다 한 걸까요? 약간 좀 수법이 애매합니다. 이제 백은 뭐 흙이 이제 씌어가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어딘가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면서 행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을 두는 건 째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쪽을 두죠. 그럼 째면 돌파를 해서 당장 째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은 이렇게 두는 행마도 있어요. 흙이 좌상귀 집이 물론 크지만 그래도 좌상귀만 뭐 어떻게 보면 일반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좌상귀 흙집을 보면요. 38집 정도고요. 흙은 뭐 다른 곳은 거의 집이 없죠. 뭐 네. 40집 보겠습니다. 백은 여기는 여기는 흙의 권리죠. 이렇게 되는 건. 그러면 5, 6, 7, 8, 여기까지 10집이고요. 여기가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해야 한 3집, 4집까지 봐주긴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13집.
여기는 4집이죠. 그럼 17집. 여기는 13, 4집이니까 대략 30집 좀 넘고요. 그러면 여기는 100집이 10집은 좀 넘고 한 네. 2, 3집이니까 100집은 40, 한 2, 3집.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집은 100이 반면으로 이제 비슷하거나 약간 우인데 지금 이런 여기 돌 3개, 여기 이런 돌들을 하나도 안 쳐줬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돌이 더 약하고요. 이 돌도 좀 약하죠. 집은 100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좀 엷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해내느냐. 그게 이제 100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일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여차하면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게 안 받으면 또 찔림 당하면 단수까지 있기 때문에 선수라고 본다면 이 흑도를 압박하는 수법은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은 100이 중앙 쪽으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뭐 어떤 행마냐인데 뭐 이거 아니면 이게 그냥 일감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래도 이제 흑에게 좀 기대면서 가는 게 좋을까요? 다음에 어찌됐건 끊는 걸 엿보면서. 하변 쪽 지키는 건 좀 작은 자리일까요? 하변이요? 네. 하변은 좀 지킨다면 좀 애매해요. 뭐 이런 데를 둔다고 해서 여기 하변집이 다 나는 것도 아니고 붙이는 거는 뭐 두 잔이 또 단수 맞고 뭐 늘 잔이 이건 뭐 집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둑이 좀 엷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변 쪽 행마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상대방 돌에 붙여서 행마를 합니다. 흑은 뭐 여기 젖히는 수는 너무나 뻔한 수고요. 이 다음이 이제 흑도 어렵죠. 여기선 어려워요. 예, 한눈에 확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잘 안 보여요. 또 밀어가자니 이제 젖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끊는 약점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흑이 어딜 둬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마가간 수가 차라리 이렇게 두고 두텁게 한 다음에 위쪽에서 씌워가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은 선수죠. 받아야 됩니다. 여기 저침 당하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여기는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글쎄요. 지금 여기를 두나요? 이곳을 둬서 밀면 이렇게 해놓고 치받아서 여기는 뭐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본다면 그래도 다만 실리를 확보하고 백의 안형을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없애는 것도 반대로 백이 두는 것과 비교하면 큰 자리인데요. 하변 쪽을 뒀습니다. 이 다음에 건너붙이는 수 가능할까요? 거의 뭐 이제 받아야죠. 안 두면 이걸 두면 여기 돌이 있으면 이렇게 차단을 해도 이렇게 두고 밑으로 둘 때 여기서 다음이 없어요. 나가면 끊어서 안 되고 이것도 막아서 안 됩니다. 여기 붙일 때 이렇게 두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게 되면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데 나연 선수도 뭔가 이걸 두는 건 후수로 뒀다기보다는 뭔가 백이 이런 식으로 둘 때 여기서 손 빼도 이득 아니냐 뭐 그런 뜻이고요. 백은 이런 식으로 둬서 다음에 이곳을 붙이는 걸 노리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뭐 이게 뭐 얼마나 강력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중앙 쪽을 누가 두텁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중앙 쪽 중앙이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흘러갈지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죠. 나연 선수는 실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텁게 두는 걸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바둑이 나연 선수가 이제 집으로 할 만하고 전체적인 형세 판단해보고 이제 괜찮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두텁게 뭔가 바둑을 이끌어가는 수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예, 차렷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실리로 이득인 입구자를 선택했고요. 네. 흑도 여기를 이제 계속 두기보다는 여기서 어디가 좋을까요? 그래도 백이 이런 데 두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런 데 하나 갖다 놔서 이 백을 뒤에서 쫓기는 합니다만 이런 데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여기 또 백이 두면서 약간 약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이런 데 오면 하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터워는 지지만 집으로는 값어치가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하나 둬서 이 백도를 쫓는 것도 그럼 백도 손 빼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 흙이 이제 또 집 모양이 조금 확보되고 네. 이런 자리도 후수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요. 상변 쪽으로 손이 향하는 나연 선수인데요. 나연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예선 결승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